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갑작스러운 발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게 금융계를 완전히 술렁이게 만들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대체 연준은 뭘 본 걸까요?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금융 시스템의 최종 보스격인 연준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 이상한 불협화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모든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기서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던 양적 긴축, QT의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연준이 왜 이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내부, 일종의 배관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한창 즐거운 파티에서 갑자기 술이 담긴 펀치볼을 치워버리는 것과 같아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돈을 연준이 다시 거둬들이는 과정인 거죠. 당연히 시스템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배관이 바로 레포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을 급하게 빌리고 빌려주는 곳이죠. 만약 이 배관이 꽉 막혀버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보세요. 연준이 QT로 돈줄을 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까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시장의 돈을 싹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러니 돈이 귀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은행들끼리 돈을 빌리는 레포 시장의 금리가 갑자기 확 치솟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입니다. 10월 15일, 보통 월말이나 분기말처럼 돈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었는데 레포 금리가 무려 4.36%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금융 시스템이라는 배관에 지금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 전체의 스트레스가 이제 개별 은행들한테는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단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3조 달러라는 상징적인 선 아래로 뚝 떨어진 게 보입니다. 이건 은행들이 당장 내어줄 수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유동성이 아주 빡빡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아니 근데 은행 돈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은행 예금을 빼고 주식이나 ETF로 옮겨가는 흐름, 이게 정말 거세졌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가장 싸고 안정적인 자금줄인데 이게 마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데서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구해와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 거죠. 이 숫자는 은행들이 얼마나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0월 중순의 어느 평범한 날, 은행들이 연준의 긴급 대출 창구,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곳에서 빌려야 했던 돈이 무려 67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자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악명 높은 금융위기, 2008년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새로운 공포의 불씨는 바로 여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요. 트라이컬러 같은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전문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CEO가 이 강력하고도 불길한 말을 던집니다. 소위 바퀴벌레 이론이죠. 무서운 건 이 말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월가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두 상황이 얼마나 닮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2008년에는 신용 낮은 사람들의 주택대출을 묶어서 MBS라는 금융상품으로 팔았잖아요.
지금은 똑같이 신용 낮은 사람들의 자동차 대출을 묶어서 ABS라는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대출을 예쁘게 포장해서 팔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서 공포가 확산되는 구조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단서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 왜 하필 지금 움직였는지에 대한 답이죠. 겉으로 보이는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그 물밑에서는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인데요. 똑똑한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X의 피라미드 모델을 보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맨 아래에 있는 금이나 현금 같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바로 이 현상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연준은 레포 시장의 스트레스, 은행들의 현금 부족, 그리고 저 구석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시장의 균열까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 번져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제 긴축 그만할 수가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서 시장을 미리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 연준은 큰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소방호스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연준이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움직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남겨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준이 막으려는 이 불, 과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연기는 얼마나 더 짙게 피어오르고 있는 걸까요?